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사학재단들이 반발해온 개방형 이사제 등의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선임하도록 한 사학법 14조 3항 4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학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건 처리가 오래 지연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당연한 기결이다라고 경향신문 사설이 오늘 썼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사학법을 개정할 때 사학재단의 부패를 방지하고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의 장애투쟁 끝에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학교 운영위,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사학비리는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족벌, 세습 경영은 물론이고 공금 유용, 예산 부당집행, 부정입학에 불법 찬조건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1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아 씨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육당국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비리를 묵인하거나 일부에서는 유착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사학비리가 기승을 부르게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입니다. 2007년 박근혜 씨는 촛불을 들고 나가서 사학법 재개정을 목소리 높여 외쳤고 결국은 재개정되기에 이릅니다. 그것마저도 사학재단에서는 불만이어서 이걸 위헌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합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서 합헌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 암담하고 한심스럽게 없는 정권이자 한심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기득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언론의 정도와 방송보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서 손색이 없는 TV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력과 학점, 나이와 성별 등
기성 언론이 중시했던 기준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로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 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 감격스러운 오프닝 멘트의 순간을 향한 100일의 기적을 읽어주십시오. 개국 이후 이어져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지원 분야와 방식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좌측 국민TV 인재채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모양입니다. 예, 여러 신문에서는 호의적으로 혹은 우려 섞인 눈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신문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이지만은, 하지만 우리 정치의 진흙탕 같은 현실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면서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하는 마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기성정당에 균열을 내겠다면 기성정당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유감스럽게도 새 정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야 혹은 진보 보수를 넘는다는 그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니까 새로운 야당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말대로 안철수 의원이 만약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새민족을 열심히 주창하다가 독립운동 준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준비하다가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것 같다는 그런 조소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겨레신문이 안철수 신당의 성공 조건을 사설로 썼는데요. 안철수 의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정치 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한국 정치의 재편, 삶의 정치, 국민 통합 등을 중요한 열쇠말로 제시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창당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안 의원의 정치 실험은 이제 추상에서 구상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의미한다. 그동안 실체도 없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의 모습이 구체화될수록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 정치다. 비전, 인물,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과제가 안 의원 앞에는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 비전, 인물, 조직 모든 면에서 기존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간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신당 추진 세력은 국가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해법 제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 평화, 복지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비전의 새로운 시대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과 해법 제시는 현재 당면한 정치적 쟁점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지금 여야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공안 통치, 종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싸잡아 구태 정치라고만 꾸짖을 게 아니라 새로운 해결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안 의원도 찬성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 도입 요구를 여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면한 정치 현안들을 믿음직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만 안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관념적, 공상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예,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의원은 현재로서는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바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원내 세력은 없다시피 하다는 얘기입니다. 6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통합진보당, 역시 마찬가지인 정의당, 원내에서 얼마나 미약한 세력인지 아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을 겁니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한 명의 의원만을 거느린 안철수 의원이 과연 자기가 바라는 그런 정치로 여야를 견인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중의 정치를 해야 될 판인데 그 대중들마저도 안철수 의원에게 100%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엄혹한 안철수 의원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의 영입. 획기적인 조직 시스템도 신당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안철수라는 개인의 인기도가 크게 좌우하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식상한 인물이나 기존 정당의 이탈자 등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당 조직도 기성 정치권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재편에 대한 비전 제시는 신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안철수 신당을 흔히 제3지대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굳어진 안 의원의 정치적 좌표나 신당 지지자들의 분포 등을 볼 때 신당은 제2지대에 더 많이 걸쳐있는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안철수 신당 추진이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 실망감의 증폭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제3지대에 위치한다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 물론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보수 여권의 이른바 수사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것이 바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안철수 신당 역시 호남 쪽에 그 지지세를 넓히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호남 기반의 또 다른 야당이라는 것이 안철수 신당의 엄연한 현주소입니다. 그것은 곧 야권의 분열이며, 이러한 분열을 그야말로 기존의 야당인 민주당과 적절하게 조율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야권 분열의 주범으로 오히려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 쪽은 신당 건설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야당 건설을 위한 진화 모델이라고 말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신당이 각자 국민적 평가를 받아본 뒤 열린 자세로 야권 재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과 신당의 공동 참패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책을 지금부터 차분히 마련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공동 각계약진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가지고 야권을 재편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는 몽상가들의 주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각계약진할 경우 그야말로 전 지역,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은 싹쓸이판이 될 겁니다. 지방의회는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런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야권 참패로 새누리당이 싹쓸이 한다면은 박근혜 씨의 공안 통치가 더욱더 가소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철수 신당, 나아가서는 안철수 의원이 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미리부터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경고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맹고의 성공의 비결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좌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비결 나갑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래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헬로 지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시루봉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밝은 내일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의 보성파워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네 분 모두 출자금도 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 내라 얘기할 때가 제일 참 뻘쭘해요. 네. 게시판에 어제도 정지하셨다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일일이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소개를 다시 못 해드리는 겁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단식 광고입니다. 그리고 노정민 기자 무사히 단식 마쳤고요. 김용민 국장도 그런 대로 성공적인 단식을 했습니다. 살이 쏙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좀 빠졌습니다.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예. 다이어트도 좋지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국민TV 조합원들을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시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또는 정자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립니다. 특히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매출의 20%를 조합에 광고비로 리펀딩을 해 준답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일가 외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이렇게 외시면 되고요. 1월 4일 캠프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단식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단식 밥 먹듯이 하는 분들 계신데요. 단식하고 나면 꼭 회복기를 거쳐야 되는데 특히 젊은 아가씨들 살 빼기 위해서 단식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생활단식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단식은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음 텀에 하겠습니다. 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강론인가요? 사제로서의 훈계죠. 예.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황께서는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를 이 시대에 맞게 고쳐서 말하면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가톨릭 교도나 사제들 필요하다면 신발에 거리의 진흙을 묻힐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와 싸우기 위해서 사제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물론 평화적이죠. 종교인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를 성찰해 봅시다. 교황의 이런 훈계, 그게 급진적이고 좌파적 인식의 소산입니까? 교황이 좌파라서 그렇다고 해석하면 정말 코미디가 될 겁니다. 종교계에서는 박근혜 씨 퇴진 촉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 이어 어제는 조계종 소속 선임들 1012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종교계의 이런 움직임을 오로지 종북주의자들의 국론분열 행위로 몰아갈 겁니까? 교황께서 안온한 성전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교황의 훈계도 대한민국에서는 종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한국의 괴벨스들, 박근혜 씨를 옹호하는 그야말로 묻지마 지지자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이봉수 세명대 교수인가요? 한국의 괴벨스에게 붙이는 글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정말 읽어볼 만한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레지스탕스로 활약한 프랑스 소설가 카미는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의 선전 선동술에 맞서 지하신문과 잡지에 독일 친구에게 붙이는 편지를 여러 편 썼다. 드골 정부가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특히 언론인을 가혹하게 처단할 때 논란이 일자 카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증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정의는 기억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산의 기억이 아예 없어서인가 일제와 독재 정권에서 외국 보도 경력을 쌓은 우리 언론은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진 듯하다. 수많은 공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선전과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는 나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미화, 전이, 단순화, 시민 가장, 과장, 선택적 정보 제시, 딱지 붙이기, 부화뇌동, 증언, 감정이입 등 괴벨스의 온갖 선전 선동술이 동원된다. 네, 박정희 탄신제에서는 미화를 넘어서 반신반인으로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윤상현이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북한 세습 정권과 진보당의 아로 정의구현 사제단은 공통점이 있다며 전이와 단순화를 시도합니다. 국정원은 시민을 위장해서 과장된 댓글을 달고 통합진보당 RO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정보 제시로 재판도 받기 전에 엄청난 내란 업무 집단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을 작성한 대목이 두 모임에서만 272곳에 이르고 선전수행을 성전수행,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 구체적 준비를 전쟁준비로 왜곡했건만 한번 부안해동한 소위 애국단체 회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제보자 법정 진술 가운데 국정원에서 조직명이 아로인가라고 물어서 아마 아로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한국 전쟁 때 좌우익 할 것 없이 허술한 증언에 따라 처형된 수많은 비극이 떠오른다. 이른바 아로우를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그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해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막가는 여론재판은 인민재판의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아로를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그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동시에 적용돼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도, 이 정권의 검찰에게도 적용돼야 되지만은 이러한 주장이 이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이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조하기 때문에 옹호한다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착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교구 강론 사건, 박창신 신부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되고 말꼬리를 잡아서 정의구현 사재단에게 종북딱지를 붙이고 시국 집회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 중에 공격의 빌미를 만든 일부 내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의 취지는 집권 1년도 안 돼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반성조차 하지 않은 박근혜 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기도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은총을 기원하는 것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 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럴듯한 감정이입의 말솜씨지만 박 신부는 대통령 개인보다 나라와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더 바랐을 뿐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하다.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그 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절이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그들 기관원을 보안법으로 다스리는 게 차라리 법 취지에 맞겠다. 그렇습니다. 이정현의 그야말로 닭소리보다는 국가보안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야말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이 인간들을 보안법으로 다스리는 게 차라리 법 취지에 맞다는 이봉수 교수의 지적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애국심과 단결을 강조한 뒤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신 시절 아버지의 어법을 구사했지만 분열을 야기한 최고 책임자는 그 자신이 아닐까. 용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밝혀진 것만도 121만 번이나 댓글을 퍼뜨린 국가기관들이 아닐까. 침묵하는 대상과 묵과하지 않는 대상이 편가르기로 정해진다면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집권 세력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종북이라고 몰아붙인다면 이 글을 쓰는 이봉수 교수 자신도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며 해군 장로로 복무했지만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까 유신대 때의 청와단결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북한 체제와 다를 게 없을 테니 정부 당국자들도 종북이 됩니다. 이 글을 쓴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이시네요. 경향신문의 시민편집인이기도 하고 이분은 백령도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쓰니까 나도 종북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요직을 공안검사와 대장 출신이 거의 독차지한 건 남북 간은 물론이고 남한 내에서도 대결 국면으로 갈 때 기묘한 진용이다. 박 신부 발언도 문맥을 살펴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남북 대결 국면이 계속되면 불행한 사태가 따른다는 지적이었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에 위협적이었다 해도 민간인이 사는 섬을 포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청년들의 희생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남북 대결 국면과 공안정국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몸살이는 민주당과 왜곡보다는 언론들입니다. 메카시의 전기를 쓴 로버트 그리피스는 메카시즘의 득세 요인으로 당시 야당인 미국 민주당의 소극적 대처를 꼽았습니다. 정권의 수호천사나 다름없는 방송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다른 괴벨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해석하는 걸 보면 거의 난독증 수준입니다. 괴벨스가 세계에서 가장 값싼 라디오를 보급해서 나치 체제 유지에 활용한 것처럼 보수 정권은 보수 신문사에 무슨 보수입니까? 수구지. 종편을 허가해서 대부분 논조가 비슷한 21세기형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괴벨스의 말대로 정부가 연주하는 피아노나 다름없는 그런 쪽팔리기 짝이 없는 언론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 언론인지 의심이 가는 그런 언론들 널려 있습니다. 괴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수구 언론들, 종편들 그런 궤별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컨대 궤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뭐라고? 조국은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한단 말이야. 국가 반역죄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애국 세력들은 툭하면 이정현 홍보수석처럼 조국이 어딘지 묻고 박대출 의원처럼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말한다. 정치적 반대자를 비국민으로 취급하라는 것이다. 박 신부는 광주 사태의 진상을 알리려다 테러를 당해 장애인이 된 사람이다. 현 정권 실세 중에는 군대에 가지 않거나 평생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현 정권 실세 중에 어떻게 군대를 안 가거나 평생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살아왔는데 군대도 안 가는 인간들이 애국 애적은 유독 떠들어요. 그렇습니다. 친일했던 인간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을 외쳤습니다. 왜 반공을 외쳤겠습니까? 반공을 외쳐서 자기를 욕하는 놈을 때려잡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더 애국 애족 부르짖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군대 갔다 오지 않았던 사실이 결통이 나고 그로 인한 비난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윤상이 예를 들어 봅시다. 민주화 투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될 때 사교 모임인 서울대 걸레클럽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걸레클럽이에요. 군대도 석사장교로 인간당일 전역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두환 딸과 결혼한 뒤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재벌과 사이가 됐습니다. 개인사를 덜추고 싶진 않지만 애국을 독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좌파 지식인 샤르트르는 드골을 사사건건 비판하며 알제리 독립운동 때는 프랑스에서 모금한 독립자금 전달책을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반역 행위로 샤르트르를 처벌하자는 측근의 말에 골수 우파인 드골이 대꾸했습니다.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이게 우파입니다. 드골을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보수 우파라면 이 정도의 도량과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우파들은 얼마나 수준이 천박하고 그야말로 걸레 같은지 정말 입에서 연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15B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듣고 오시는 동안 역시 조합원 가입 정자 부탁드립니다. 네. 동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의 성과준 사랑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피플스 M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남구 대맹동의 풀과 나무 꿀벌 농장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즘 조합원 가입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12월 24일인가요? 아마 그때 출자자 2만 명 돌파 목표 아마 특별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18,000명은 넘었는데요. 출자자 2만 명 돌파를 기대하면서 그날 2만 명을 돌파하려면 한 1,900명 이상 가입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신다면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풀리포도님 7자 정주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단식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26명이나 되는가 봐요. 그래서 26명에 대한 5만 원씩 정자 이런 것들도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 저희들하고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뭐 상조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 이별에 대비해서 보험처럼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된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하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전 직원들이 월요일 날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일자씩 출자금 들고 찾아온답니다. 뭐 제가 물어봤더니 사장이 시켜서 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출자를 안 했다는 것은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
가입하겠다 해서 들어보고 다들 만장일치로 가입하자 해서 온답니다. 우리 라이프 상주 가입하시면 또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하는데요. 1600-3267, 1600-3267입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 박근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양근모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당시의 어법 그대로 옮긴다.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의 사회에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저해하고 있는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다. 지난날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메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겁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집안인 전 근대적인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종북 인사의 항변이 아닙니다. 1963년 5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박정희 공화당 후보의 선거 광고 내용입니다. 박정희도 메카시즘의, 말하자면은 자기의 기반이 위협당하면 용공 빨갱이냐는 상투적인 수로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당으로부터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공격을 받은 박정희 후보, 냉전시대 한국판 메카시즘의 폐해를 적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집권한 그의 딸, 박근혜 시대에 한국판 메카시즘이 괴물로 부활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박근혜는 취임 이후 비판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종북몰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던 그 종북몰이를 이제는 그 딸이 상대방을 압살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NLL 공세, 정교조 불법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공무원 노조 수사, 늦범학교 등 대안학교 탄압,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무력화, 탄압하는 행태는 메카시즘과 똑같습니다. 종북몰이의 극단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당, 정, 청, 수뇌부가 전부 나서 난도질을 가했다. 북한의 지령, 조국이 어디냐, 사제복을 입은 혁명 전사 등 종북의 주술이 죄다 동원되고 있다. 한 사제의 강론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총 걸기한 꼴이다.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럴까? 강론 전문을 다시 봤다. 강론의 요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국기문란을 짚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종북몰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강론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연평도 발언이 시빗거리다. 분명 영토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까지 희생된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는 요령 부득의 비유는 잘못이다. 하지만 그것도 노동자, 농민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남북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나왔다. 여권의 인사들도 그 취지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한데도 강론의 맥락과 의미를 무시한 채 분절된 문장 몇 개만 취사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했다고 난리다. 전형적인 메카시 프레임이다. 당정청이 총력으로 나선 종북몰이의 목적은 따로 있을 겁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척돼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내몰린 박근혜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자는 그런 정략이 엿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까지 격발시킨 것은 시국미사의 본령이었던 대통령 퇴진 요구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 발언이었을 겁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서 즉각 사퇴하라. 라는 요구였을 겁니다. 차제에 박근혜 퇴진 요구는 종북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종교계에서 확산되는 퇴진호를 차단하고 야권을 옥죄려는 속셈일 겁니다. 검찰이 보수단체 고발이 들어오자 곧장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다는 박근혜 발언에 의한 청부수사 예견된 대로입니다. 바로 한국판 메카시즘. 영공이니 빨갱이냐는 상투적 스러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한국판 메카시즘의 그 길을 박근혜가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박근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